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죠. 거래소 시장이 15포인트 0.7%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6포인트 2.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단기 낙폭에 따른 단발성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 상승 전환인지를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우리 4대 테마죠.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5G 통신 장비주에 대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죠. 근데요, 지금처럼 지수의 변동성이 크다는요,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냥 참고만 해 주시고, 이 중에서요, 종합지수와 관련된 기사죠. 이 PBR 0.8배 바닥 접근 전문가들 2000선 밑에서는 사두라라는 그런 리포트 하나 있고요. 다음은 코스피 바닥권 신호 3월 중 저점 확인될 때가 시장에 대한 저점을 인식하는 긍정적인 리포트 2개 나왔어요. 지난주 금요일날도 한 3개의 리포트에 대해서 바닥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은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시장이 그냥 크게 하락한다면은, 그죠? 묻혀서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서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야지만이 종목들도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일 상승이 단기에 그칠 건지 아니면 중기적인 관점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아까 나온 리포트죠. 코스피 지수 주가 순자산 비율 저점 수준이 나왔죠. 국내 증시의 12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은 0.8배 근방에 도달한 상태다라는 얘기죠. 이 0.8배는요, 국내 증시의 바닥을 나타내는 수준으로 여겨진다. 데이터가 존재하는 2003년 이후요, 코스피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8배 부근이 최저점이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를 살짝 하회하는 경우는 있으나 폭은 그리 크지 않고 이후 곧바로 강한 반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2000선 밑에서는 오히려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로 관점을 두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환율이죠. 오늘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이 원달러 환율이, 그쵸? 한 20원 내리면서 1193원. 7원으로, 0.7원으로 마감됐죠. 자, 일단 미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된 얘기가 나왔죠. 자, 원달러 환율 2200원 다시 붕괴됐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금값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금값이 지난 금요일날 잠깐 제가 주말에도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이 지난 금요일날 인도분 온수당 4.6% 내린 온수당 1556.7달러로 마감됐죠. 7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좋은 기사거리가 있는 것이요. 2009년과 2016년 금 상대 강도가 정점일 때 코스피에 투자하면 성공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각각 정점 시기를 기준으로 120일 거래 이후 상승률은 평균 20%다면 이 금 가격이 정점을 찍었을 때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수익이 20% 이상, 그것도 종합지수가 20%면요 종목별로는 보통 30% 50% 이상 올랐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지금이 오히려 적정 투자 시기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뒷부분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건 이제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풋옵션, 그러니까 지수 바닥을 가장 먼저 신호를 알리는 것이 옵션 시장이다.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현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물 시장에서, 그죠? 지난 12월 5일날 저점 2060을 찍을 때, 그죠? 개인들이 풋옵션입니다. 풋을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하방으로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죠. 근데 12월 5일날 개인들이 197억을 순매수하고 외국인들이 195억을 순매도했다. 그 얘기는 개인들은 하방으로 200억 가까운 돈을 베팅을 했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상승 쪽으로 베팅을 했다죠. 그리고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2월 3일 날이죠. 지난 2080포인트 됐을 때예요. 2월 3일 날. 자, 그때도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순매수, 그렇죠? 그러니까 하방으로 압력을 넣었을 때, 그리고 절정을 이룬 것이 2월 3일 316억 매수했다. 하방으로 큰 폭으로 베팅을 한 거죠. 그 물량 외국인들이 다 받아줬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자, 이것은 이제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금요일 날 기준으로 제가 이제 방송한 기준을 삼고, 자, 오늘 옵션 보면요. 풋 옵션 보면은 어저께, 지난 금요일이죠. 368억 개인이 매도하고 오늘도 157억을 하락으로 베팅을 했어요. 그 물량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 날은 274억을 받아줬고, 오늘은 1억 정도 순매수하고 기관들이 오히려 186억 상방으로 베팅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일단 옵션 쪽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줘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콜옵션은 반대죠.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상방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데, 오늘 개인들이 66억 매도했다. 또 하방으로 본 거죠. 외국인들이 59억 순매수 상방으로. 그렇죠? 그러면 옵션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수가 상방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베팅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선물 쪽으로 베팅이 나와야겠죠. 근데 오늘 선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5,180, 이거는 지금 어기에 이게 원래 이제 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이 묶다 보니까는 이제 어기죠. 5,100계약 정도. 그렇죠? 근데 누적으로 봤을 때 여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5,185 계약을 매도를 했지만요. 최근 일주일 동안을 보면요. 개인들이 오히려 10,000계약 정도를 순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46계약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9,300계약 순매수를 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낙폭이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개인들의 매도가 더 많았다. 그렇죠? 그 물량 기관이 받아주고, 오늘 외국인들이 큰 폭의 선물 매도가 했지만 6일 최근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보면은 오히려 쌤쌤이다. 그렇죠? 그런 판단을 봤을 때 크게 선물이 이제 내일서부터 순매수로만 전환이 되면은 시장이 상당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현물 문제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오늘도 현물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7,8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죠. 조금 상당히 좀 부담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최근 6일 동안의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4조 2천억.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회원분들한테도 안내 말씀을 드린 게, 현금 비중이 3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분할로 매수해야 되지만은, 현금 비중이 한 10%나 한 20% 미만인 분들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이 되는 거 보고, 그렇죠? 나머지 금액을 베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많아요. 7,800억.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단발성으로,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단발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연속성이 있을지는 내일 오전에 이 외국인들이 현물을, 그렇죠? 매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주가가 다시 하락으로 접어드느냐. 근데 아까 말한 옵션 쪽에서 이미 상승 쪽으로 베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만 가담만 해준다면 가파른 상승으로 반전이 가능하다. 특히 옵션 선물 만기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12일 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충분히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줘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개인들의 순 매도죠. 월별로 가장 매도를 많이 했을 때, 자, 여태껏요, 그러니까 한 개월을 뒀을 때 가장 매도를 많이 한 것이 지난달이죠. 2020년 2월달 4조 8,969억을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1월달이 두 번째는 그렇죠. 4조 4,820억. 그러면 이 1월, 2월 양쪽 시장 2개월 동안에 벌써 거의 10조 가까이 매도를 해주는, 코스닥 포함하면 또 넘을 거예요. 그렇죠? 개인들 매도가 상당히 매수가 많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또 많았던 것이 2010년 5월이죠. 4조 1,000억. 그리고 15년 7월 달에 2조 8천억.
그리고 19년 작년이에요. 작년 5월 달에 2조 거의 한 8천억 개인들이 순매수. 그리고 이 2008년이죠. 10월 달에 2조 4천. 그러니까 이것이 월별로 최근에 개인들이 가장 매수를 많이 한 순서예요. 자, 근데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고 그 다음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차트를 꺼낸 거죠. 자, 요 좌측에 있는 요 선이요. 예, 그러니까 2008년 10월이죠. 2조 4천억.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죠?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죠? 그리고 상승 전환. 그리고 다음에 빠른 것이 2010년 5월. 요 날이죠. 자, 이때도 개인들이 매수가 많았어. 그래서 주가는 하락했지만 바로 상승 전환이 됐고요. 자, 그리고 요때죠. 2015년 7월달 2조 8천억 개인들이 순매수를 해서 조금 한 달, 두 달째 하락했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요. 다시 또 상승 반전하는 흐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작년 2019년 5월에 2조 7천억,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달 반등을 주는 강한 상승이 나왔죠. 자, 2월 달에 개인들이 가장 많은 순매수를 보였지만요. 주가가 벌써 두 달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거 사례를 봤을 때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해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고 너무 시장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요. 이 옵션 쪽에서 지금 상방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그것이 이제 현물로만 이전만 되면 강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종목군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4대 테마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중에 비메모리, 그 다음에 소재, 장비 업체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내용 우리가 반도체를 좋게 보는 이유가 반도체 D램 가격이, 그렇죠? 최근에 조금 빠지는 추세에 있지만 업황 전체 자체적으로는 계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보면요. 이번 사태로 반도체 업황 훼손은 제한적으로 단기 변동성을 매수 기회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내용이죠. 특히요. 이 반도체가 조금 수요가 줄면 공급 자체도 줄여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적으로 공급 대응 전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시장 상태는 오히려 상승 쪽으로 반전이 된다라는.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면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다. 오늘 주가 흐름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는 네페스, AD 테크놀로지를 언급을 해드렸고요. 소재 쪽에서는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린 동진세미케, 원익 QNC,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죠. 한번 종목들 잠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AD 테크놀로지죠. 자, 시장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 속에도 상당히 선방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시장만 안정되면 이런 종목도 추가 상승 가능하고 또 3월 이번 달 중순경이죠. 그동안 TSMC하고 15년 동안 협력 관계를 맺었다가 해지를 해요. 그리고 국내 S항으로 우리가 협력을 할 거다라는 그런 추측적 기사가 많이 나오죠. 거기에 따른 기세가 3월 중순서부터 많이 나온다. 시장에서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네페스. 우리가 네페스 문자로도 말씀드렸지만 이 2월 10날, 그쵸? 2월 10날하고 11일날 두 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입니다. 첫날은 24,000원 초반대, 화요일날은 24,000원 중반대, 그쵸? 그리고 주가 벌써 31,300원, 한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 종목도 흐름이 상당히 강하죠, 그쵸? 오늘도 7% 넘게 올라가면서 거의 정고점 수준으로 다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수급도 양호하다. 갖고 계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동진세미케. 우리가 이제 네페스 해서 이제 성공을 하고, 그쪽 기존을 보유하고 이제 새롭게 소재 쪽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동진세미케. 최근 뭐 시장 약세와 맞물리면서 조금 동반적인, 하락을 보였었죠. 자, 근데 이 종목, 최근에 수급은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이고, 오늘 아침에도 지수 마이너스권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강보합 수준에 머물렀을 때, 얘는 그나마 마이너스권이라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만큼 힘은, 그러니까, 뺄 의도는 전혀 없는데, 그러면 5장에 힘이 잇따르면 지수가 크게 돌아섰을 때, 먼저 확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도 못한다, 얘기야. 그러면 이 종목이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세력들에게 좀 가둬두는
그런 느낌을 오늘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근데 뭐 수급적으로는 오늘도 개인들이 한 28,000주 매도하고 외국인도 뭐 한 31,000주 매도를 하면서 기관들이 받아줬지만요. 일단은 조금 좀 더디게는 뭐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더디게는 올라가겠지만 일단 더 이상 빼지 않으려는 노력은 상당히 역력하다. 그죠? 그래서 조금 뭐 시간은 뭐 조금 다른 종목보다 좀 더디게 움직이면 탄력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의미 있는 게 장비주들, 그쵸? 원형 IPS 좀 많이 뜨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서열 순위를 보면 우리는 비메모리 쪽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어요. 자, 다음은 이제 2차 전지죠? 2차 전지 하면은 뭐 우리가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G와 다 재료가 보유를 하고 있죠? 우리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금년 들어서 가장 핫한 테마가 형성이 됐는지, 그쵸? 먼저 미국 전기차죠? 제조업체 테슬라 실적 좋아지고 또 유럽연합에서 전기차 확대 정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1월 달에 유럽 각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를 했어요. 자, 삼성 SDI 2차 전지 비중이 75% 상당히 높아요. 그죠? 그리고 유럽향 매출 비중도 한 80% 된다 그러죠? 그리고 가장 재료가 많은 것은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렇죠? 이 삼성 SDI하고 4세대, 그렇죠? 그러니까 5세대 배터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산을 하는 합작사를 설립을 했고요. 또 SK이노베이션과는 양극재 2조 7천억대 4년 동안 계약 맺었죠. 2018년 매출의 4배가 넘는 큰 규모예요. 그리고 2차 전지 재활용 시장이 한 10조 원대로 규모로 성장이 전망이 되는데 중국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지엔과 합작회사를 설립을 한다라는 얘기죠. 세 가지의 재료가 있고. 그리고 LG화학은요, 테슬라한테 이제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고 또 2차 전지 분사가 기대되죠. 이런 부분.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양극재 3년 동안 1조 8천억대 수주를 했고 또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 하죠. 소재 산업 OCI와 가산화수소 생산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지분은 51대 49. 포스코 케미칼이 51%죠. 자, 이러한 부분이 그렇죠? 2차 전지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포스코 케미칼 우리 하모닉에 있는 종목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오늘 1,900원 상승한 3.4%로 56,800원 마감됐죠. 수급도 얘도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최근에 주가는 크게 딱 빠지는데도 안정돼.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가 집중되는데도 얘는 매수가 계속적인 유입이 되고 있다. 긍정적이죠. 그리고 삼성 SDI 한번 보도록 할게요. SDI 오늘 9,500원 3%죠. 낙폭에 따른 전반적인 상승 반전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서 시장만 안정이 되면 이런 종목군들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4%대 그렇죠? 2차 전지도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G 통신 장비죠. 자, 작년에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했고 올해는 세계 각국에서 상용화가 시작되죠. 거기에 따른 해외발 수주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최근에 삼성전자가요, 미국 통신업자죠, 5위 업체예요. US 셀룰러하고 이 5세대하고 그리고 4세대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고 HRFR도 지난 26일이죠.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의 5G 프론트홀 공급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외발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온다 해서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RFHIC 서진 시스템 RFHIC 자, 오늘 한 300원 상승한 33,300원 일단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모습인데 얘도 수급은 조금 개선되는 흐름에서 3만원은 깨지 않으려는 노력이 역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바닥권 인식이 강하다. 좀 물량이 엉킨 부분이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재상승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2% 정도 올네 600원 그죠?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상승 탄력은 좀 약화되고는 있지만은 이 5G의 통신 장비에 있는 업체들 이노와이어스라든지 그죠? HFR
상승폭이 크죠. 그러면 이 5G 통신 장비가 끝나지 않았다 하면 서진이라든지 RF SOC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서 5G 통신 장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죠. 지금 사전 예약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전 예약 중이고, 이제 개통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갤럭시 S10, 20이죠. 자, 20 시리즈가 첫날 개통량이 전작인 갤럭시 S10 시리즈의 80%, 그러니까 조금 감소하고, 특히 이 자구폰을 제한 이동 3사가 파악한 첫날 개통량은 7만 대 수준으로 갤럭시 S10 시리즈의 첫날 개통량은 14만 대에 비교하면 절반에 그쳤다. 그죠? 조금 부정적인 그런 리포트예요. 그죠? 한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자, 스마트폰 관련주에서는 이 갤럭시 폴드 관련주 KH바텍, 세경하이테크, SKH코오롱, PI, 그리고 BH가 있고요. 이건 폴더폰 관련주예요. 그리고 갤럭시 S20 관련주에는 하이비전 시스템, 동훈, 아난텍, 액트로 잇따랐어요. 요거는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시고요. 아니면 또 궁금하다 생각 드시는 분은 과거 동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좀 낙폭이 상당히 심화됐는데요.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700원, 6.5% 상승한 11,400원. 그렇죠? 상당히 강한 반등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해서 시장만 안정이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 관련주들 그쵸? 이번 주가 고비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사전 예약한 것을 개통이 되는 거지만요. 3월 6일날 정식 개통이 된다 그러죠. 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지금처럼 판매량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아마 조금 더 주가는 지지부진. 이미 주가 하락은 이미 지수 하락에 맞물리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더 빠질 폭은 없겠지만요. 이 상승 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뭐 내일 모레 한 2, 3일 동안 보면서요. 그래서 조금 반등을 폭을 보면서 절반 정도 줄이는 것을요.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액트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5% 한 550원 상승한 11,350원 마찬가지죠. 이것도 한 12,000원대 올라왔을 때 물량을 반을 줄여줘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끌고 가야 될지를 이 하이비전 시스템과 함께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하고 다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하이비전 시스템 작년에는 실적이 특히 4분기 실적이 5천만 원 나왔죠. 영업이익이. 자, 상당히 부진했지만 올해는 실적 상당히 좋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3월 달에 갤럭시 S20에 대한 판매 대수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올 한 해를 봤을 때 우리가 목표가 2만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크게 보시는 분들은 뭐 더 물량 축소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단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면 한번 반 정도 줄였다가 그렇죠? 다음 주에 물량을 더 축소를 한다든지 늘리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자, 오늘 시장이 그렇죠? 시장이 그래서 반등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그렇죠?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이것이 이제 추세적으로 더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내일 이 수급상에서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 매수가 유입이 되면은 지속성 있게 강한 상승의 반전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오늘처럼 외국인 매도가 뭐 7천억, 8천억대 나오면은 한번 또 숨 고르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은 시장을 달려들기보다는요. 조금 여유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대응을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했다. 물론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만 아마 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주식 비중이 상당히 낮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확인을 작업을 하면서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욕심제 하모니 관심주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시장이 안정되면 우리가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4대 테마 위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주가 회복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